안녕하세요. 오늘은 형태에 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고 싶습니다. 형태를 잡는다, 안 잡는다, 또 어떤 방식으로 잡는다. 이런 것들은 뭐 개인마다 선호하는 방식이라든가 습관의 차이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되도록이면 형태를 안 잡고 면적으로 페인팅을 바로 들어가거나 형태를 잡아도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좀 더 선을 자유롭게 움직이는 느낌으로 좀 러프하게 약간은 지저분하고 거칠기도 하게 그런 식으로 형태를 잡는 걸 선호하는데요. 이러한 이유는 형태를 너무 재단하듯이 마치 설계하듯이 아주 정확하게 잡으려고 시간을 많이 뺏기고 힘을 많이 뺏기면은 초반에 조금 힘이 빠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하지만 그렇게 초반에 형태를 완벽히 잡아놓으면은 또 페인팅 할 때 그런 확실함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의 그런 불확실성이 그런 좀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한 페인팅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단점이라기보단 저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그런 비효율적인 그런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형태를 완벽히 선적으로 잡아 놓으면요. 그 선으로 잡아 놓은 것에 그 부분에 그 모양에 맞추어서 페인팅을 해야 된다. 붓을 움직여야 된다라는 그런 강제성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붓 놀림이라든가 진행하는 느낌이 약간 경직되고 강박적이거나 자유롭지 못한 그런 유연함이 좀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저는 형태를 안 잡거나 잡아도 좀 이렇게 러프하게 좀 잡는 그런 방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아에 있어서 온도. 요즘 날씨가 되게 폭염이죠. 그럴 때 되게 불편함이 있죠. 여러분은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온도가 어느 정도 이상 넘어가면요. 그러니까 웬만큼 더워서는 크게 영향을 끼치진 않아요. 근데 어느 정도를 넘어가는 그런 폭염 정도가 돼버리면 화면에서의 그림도 페인팅 도중에 말라버리고 당연히 빠른 팔레트에 조색을 마친 그런 색들도 금방 이제 건조하게 되기도 하고 건조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7, 80% 말라도 되게 불편함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화면에서 이렇게 단단하게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유연한 어떤 그라데이션이라든가 약간 뭉개주기 또 안 마른 상태에서 색을 덧칠하면서 표현하는 그런 좀 촉촉한 상태에서 그런 크리미한 상태에서 표현하면 되게 효율적이고 예쁘게도 나오고 그런 경우들을 좀 못하게 되거나 놓치게 되거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럴 때는 테라핀 같이 휘발성이 강한 그런 성분을 가진 제품을 최대한 배제하고 린시드 위주로 써야겠죠. 이렇게 해도 한계성이 있어요. 너무 더운 날은. 그런 날은 페인팅을 좀 아예 쉬거나 아니면 꼭 해야 되는 경우다 라면은 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표현해야 되는 그런 기법들, 그런 표현들은 빨리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빨리 맞춰야겠죠. 예, 그래서 좀 더 부지런히 속도감 있게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페인팅을 계속 했는데 하면서도 아까 형태에 관한 그런 말씀 드렸는데 그걸로 다시 돌아가자면 이렇게 하면서 페인팅을 하면서도 형태에 대한 감시자의 역할은 충실히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 지금 손 페인팅을 하고 있는데 저 손에서도 각도라든가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형태적인 그런 거를 재단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감시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어, 페인팅 할 때 형태는 되게 중요하며 계속 감시자의 역할로 유지하면서 페인팅을 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모든 건 형태예요. 지금 어떤 색을 칠할 때 그 면의 모양도 형태죠.
형태는 아주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마지막으로 좀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붓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붓, 여러 가지 붓이 있죠. 그래서 평붓도 있고, 뭐, 이렇게 동글동글한 라운드 붓도 있고, 뾰족한 세필 붓도 있습니다. 지금 쓰는 붓은 평평한 평붓인데요. 이런 평붓은 작은 면이라든가 큰 면을 효율적으로 채색할 수 있는 그런 효율성이 있죠. 그 평평하게 좀 다지듯이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테크닉을 조금 원활히 표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지금 싹싹 펴 바르듯이 이렇게 바르고 있죠. 예. 지금 하고 있는 붓은 세필붓인데요. 이런 세필붓은 마치 연필의 기능처럼 선적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효과적인 그런 장점이 있죠. 자, 붓질을 할 때, 유화를 할 때 초반에, 초보일 때, 붓질에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케이스가, 일단 유화는 점성이 되게 강하잖아요. 유연하지 못하고 되게 무거운 물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당연히 이렇게 부드럽고 연약한 이런 털로 이루어진 붓으로 그 물감을 소화하기에는 그 물감 자체가 좀 너무 강하죠. 수채화라든가 아크릴 같이 물기가 있는 그런 점성이 거의 없는 그런 물감을 다루는 것과 많이 틀리기 때문에 유화는 초반에 좀 생소하고 좀 어려운 느낌이 들죠. 붓질 자체가 좀 탁하게 좀 거칠고 잘 안 되는 그런 쓱쓱 발라지지 않는 그런 느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죠. 자, 이럴 때 제가 이런 것에 대한 붓을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들 이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붓끝 3분의 1 지점에만 물감을 묻힌다. 당연한 얘기지만 붓끝에 있는 물감만 화면에 잘 발라지겠죠. 붓 중간에, 붓 끝에 있는 물감은 화면에 안 발라지거나 뒤로 밀리게 되겠죠. 계속 붓질을 하다 보면. 그래서 붓에 이제 묻는 물감의 양도 그렇게 많지 않아야 돼요. 생각보다. 여러분들은 초보 때 이런 오류를 많이 이렇게 경험을 해봤을 텐데, 붓에 당연히 물감이 많아야지 어떤 면을 빨리 많이 칠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감이 아무리 많아봤자 적정 용량을 넘어서면 붓 뒤로 다 밀리기 마련이죠. 그래서 붓 끝에 적당량의 물감만, 생각보다 좀 적습니다. 그 정도의 물감만 페인팅 오일을 살짝 찍어서 이렇게 잘 크리미하게 잘 촉촉하게 된 상태의 물감을 붓 끝 3분의 1 지점만 묻혀서 페인팅을 한다. 두 번째는 그렇게 묻혔기 때문에 아무래도 붓 앞, 그 페인팅을 할 때 앞이 너무 세면 안 돼요. 그래서 좀 표면에 살랑살랑 부드럽게 별 그렇게 큰 압이 없이 바르는 연습을 해보시라는 거죠. 제가 세 번째 말씀드리는 게, 그런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붓을 약간 지휘하듯이 연필 잡듯이 잡는다라기보단, 지금은 제가 화면에서 보면 연필 잡듯이 잡는데, 이럴 때는 선적인 표현, 되게 묘사, 작은 표현할 때 세필붓에 한해서고요. 초반, 중반 이렇게 면을 툭툭 바를 때는요, 좀 붓 뒤쪽을 잡고 지휘하듯이, 오케스트라에서 지휘자가 지휘봉 잡듯이 이렇게 해서 좀 서서, 되도록이면 서서 멀리 떨어져서 팔을 쭉 뻗을 수 있을 정도, 그러려면 좀 떨어져야겠죠. 그런 상태에서 페인팅을 한번 해보시라는 거. 이러면 강제적으로 표면에 좀 과도한 압을 주지 않고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느낌으로 부드럽게 유연하게 페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연습을 하면요, 초반에는 조금 붓끝이 좀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좀 느껴져서 불편할 수 있는데, 그런 거 좀 무시하고, 그런 느낌 무시하고 페인팅을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은
그런 순발력 있는 유연한 페인팅 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피해야 될 좀 붓질 이런 거는요. 좀 붓에 물감을 너무 과도하게 칠해서 막 이렇게 떡칠하듯이 이렇게 페인팅을 하는 그런 경우들, 이런 건 기법도 아니고 유아의 매력이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런 거는 페인팅을 연습하는 우리 어떤 연습자의 입장으로서는, 배워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피해야 될 페인팅 기법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데, 하여튼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페인팅을 하면은 물감도 조색도 안 하고 원색 그대로 막 푹푹 퍼서 바르고요. 그리고 푹푹 퍼서 막 바르는 그런 느낌은요, 순발력 있는 그런 대상을 명확히 정확히 보고 이런 것에 대한 게으름만 이렇게 길러주는 그런 나쁜 습관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봐요. 감사합니다.